자동차가 이제 뭐 사고 났을 때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충돌 시간을 벌어주게 하는 거. 충돌 났을 때 그냥 핸드에 그냥 빵 박히는 게 아니라 에어백이 터지면서 천천히 후 박히는 거. 뭐 골프 선수 헤드기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 시간, 스펀지가 찌그러지면서 충돌 시간을 벌어주는 거. 자전거와 또는 오토바이 헬멧이 역시 충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이걸 모두 다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방해가 됩니다. 알겠어? 요 공식 한 줄에 보니까 만약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해, 충격량이 동일해, 델타 T가 길어지면 힘의 뿔, 충격력이 감소해서 덜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럼 똑같은 식인데 만약에 힘 F는 동일하면 근데 델타 T를 증가시키면 했습니다. 힘은 동일한데 델타 T가 증가되는 것은 충격량이 증가된다는 뜻이잖아요. 운동량의 변화가 증가된다는 뜻이잖아요. 즉 나중 운동량이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게 된다. 즉 이때는 P, 나중 운동량이 첨동에 동일된 나중 운동량이 더 증가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카나다 사용하겠습니다. 총신 짧은 거에 비해서 총신 긴 건 어떤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화약이 터져서 총알을 밀어낸 거잖아요. 총구를 나온 순간부터 더 이상 화약의 힘이 들어올 수가 없죠. 총신 안에서만 화약이 터지는 그 추진력을 받습니다. 총구와 총신이 짧으면 힘을 적게 받으니까 총구를 나갈 때 속력이 느려요. 총구를 나갈 때 속력이 느리다는 것은 총알속력이 느리다는 것은 사거리가 짧아요. 그러면 총신이 길면 어떻다고요? 예. 힘을 더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더 빠른 속력을 날아갈 수 있겠고 사거리가 더 길다 하겠어요. 이건 포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뭐 K9 잘 있고 40km까지 그렇게 폭탄 다닌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포신이 그만큼 길면서 터지는 장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터지는 힘을 오랫동안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까? 되겠나? 야구를 얘기하는데 왼손 타자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왼손 타자는 일루 쪽 방향으로 때릴 때 좀 더 강한 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잡아당긴다는 의미였는데 좀 더 타구와 배트에 오랫동안 힘을 받아서 일루 쪽으로 달린다는 뜻이에요. 물론 오른손 타자 반대로 3루 쪽이죠. 이해됐어요? 보통 이제 오른손 타자보다 왼손 타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래서 강한 왼손 타자 나올 때 흔히 수비 시프트를 해가지고 유격수가 이루수자리로 이루수는 또 약간 이제 외야 가까이 끌기까지 하는 시프트도 있고 그렇죠. 이해했어? 그래서 야구도 마찬가지 게임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그렇게 공이 많이 나가지 빨리 나가지 못하겠죠. 공의 힘을 채워줄 시간이 짧으니까요. 반면 오랫동안 이렇게 끌어서 당기면 좀 더 힘을 많이 오래 주니까 더 크게 더 빨리 나간다는 거죠. 야구에서도 흔히 와인드업이라고 해서 팔을 뒤로 해서 오랫동안 힘을 그 공에 주는 관계입니다. 맞다겠어?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공식 한 줄 가지고 충격량이 동일한 경우와 충격량이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화학도 모르겠네. 자, 질량체 M1, M2를 가진 각각 A, B가 V1, V2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할게요. 꼭 서로 같은 방향으로 달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부양 속도가 빨라가지고 V2를, 즉 B를 쿵 박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가 B의 가해준 힘과 B가 A의 가해준 힘은 어떻습니까? 같은 크기예요. 물론 A가 B한테 가해주는 거는 오른쪽이고 B가 A한테 가해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방향만 반대일 뿐 힘의 크기는 맞아. 같아요. 무슨 무게라고? 그치, 작은 건 작은 무게예요. A가 B한테 충돌해주는, B가 A한테 충돌해주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게 델타 T, A의 충돌 시간과 델타 T, B의 충돌 시간, A, B의 충돌 시간은 누가 더 길까요? 똑같잖아. 바로 똑같죠. A가 인추 충돌인데 B는 인추 충돌 받았다 맞네? 힘이 같고요. 시간도 같아요. 그럼 이 둘이 곱을 묶는 거야 할까요? 힘과 힘의 곱. 예, 그렇죠. A의 충격량 이걸 곱하면 B의 충격량이에요. A와 B의 충격량은 크게 서로 같아요. 뭐만 반대일 뿐? 방향만 반대일 뿐 그런 겁니다. 근데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은 변화량이죠.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아요. 다만 방향이 반대일 뿐 하겠습니다. 뭔 뜻입니까? A가 운동량이 감소한 만큼 B는 운동량이 그만큼 증가했잖아 뜻이에요. 맞지 않겠어요? A가 운동량이 감소한 만큼 B가 운동량이 증가했다? 그 말은 총 합은 어떨까요? 에너지 보조. 누가 에너지 보존이래? 충격량 보존이래. 충돌 전과 충돌 후에 A가 V1 프라임으로 B는 V2 프라임 속도로 각각 움직인다고 했을 때 질량체 M1, M2는 변함이 없겠고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의 총합은 서로 같습니다. 이해했어? 그럼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시그마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시그마 총합과 서로 같다는 거예요. 충돌 전의 운동량은 M1, V1 플러스 M2, V2가 되고요. 충돌 후의 운동량은 M1, V1 플러스 M2, V2 이렇게 운동량의 총합이 충돌 전후에 보존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질량이 큰지 속도가 빠른지 그런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충격이 하면 서로 충격력, 가해준 힘의 크기가 서로 같고 충돌 시간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충격량이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이 크기는 서로 같고 A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기는 서로 같고 한 놈은 증가했다, 한 놈은 감소했고 그래서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됩니다. 하는 게. 단 이거는 지금 1차원 직선상에서 충돌했는데요. 그럼 물리투에서 어떻게 한다고? 2차원 평면상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나다. 이제 3천 아니야? 경공을 붙이는 2차원이잖아. 됐어? 이해됐어? 예. 그래서 물리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 것은 X축의 운동량의 총합이 Y축의 운동의 총합이 서로 보존되는 식을 주겠습니다. 걱정 마요. 그 정도는 물리투지만은 여러분들이 과거 입학하는 순간까지는 안 달아요. 원래 승결까지 간다고. 입학하면 달아야죠.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말입니다.
강동이 충돌한다 했는데, 그죠? 충돌할 때 딱 소리 나잖아요. 소리도 에너지예요. 그 말은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가 않아요.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보존은 안 일어나요. 운동 에너지, 역학에너지 보존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충돌의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충돌의 종류입니다. 완전 탄성 충돌량인데요. 얘는 운동량 보존 일어납니까? 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보존도 일어납니까? 근데 일어나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자, 사람이 만든 물체가 충돌했는데 딱 소리도 안 나? 그런 게 있을까? 있을 수 어떻게 사람의 물체는 이렇게 운동량 보존이 날 수는 없어. 운동 에너지 보존이 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기체부터들끼리 충돌한 거 같아요. 소리 들려요? 아니죠. 그죠? 기체분자들끼리 하는 데서는 뭐예요? 완전 탄산 충돌이겠거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기체는? 이게 출혈. 그러면 기체의 에너지가 충돌해야 되면 기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계산합니까? 온도를 계산합니다. 그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그 온도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일부러 정해졌어. 온도를 내리게 하고 기체 분자의 운동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기체가 이렇게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레이저 방사를 쏘아서 기체 분자를 멈추게 하려고 느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기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3, K, T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연력학 쪽에서 온도하고 기체 운동 에너지. 기체 운동 에너지는 바로 온도의 기체공이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기체의 속력을 느리게 만드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보면 비탄성 충돌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비탄성 충돌은 운동량 보존되고요. 운동에 이제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앞에 완전을 붙이네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것을 쓰겠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은 운동량은 보존되고요. 운동에 이제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두 개 똑같이 이야기합니까? 하면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둘이가 서로 부딪혔을 때 한 덩어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한 덩어리 되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 EK 감소가 최대로 일어나는 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맞지? 이해됐어요?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EK 감소합니다. 왜 운동 에너지 감소가 최대가 되는 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서로 충돌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 말입니다. 이해했어? 스케이트 타다가 부딪혀서 끌어안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이해했나? 완전 탄성 충돌을 해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겠다고 하는데 그럼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별도의 마찰력이 없는 상황에서 완전 탄성 충돌이 된다고 해볼게요. 2kg짜리가 3m/s의 속도로 오른쪽 가고 있고요. 1kg짜리는 정부지에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탄성 충돌을 우리가 이미지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 시계방 같은 데 보면 쇠구슬 여러 개가 있고 딱 치면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명체였다면 속도가 서로 교환되는 그게
완탄 충돌이 대표적인 놈이에요. 다만 이거 할 때는 내 손도 딱딱 소리 나고 있잖아요. 쇠고리 소리를 그렇게 칠 때도 소리 나요. 결국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거 뭐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그렇게 속도가 교환되는 같은 진영 속도가 교환되는데요. 서로 다른 진영체는 어떻게 씁니까? 하네요. 서로 다른 진영체. 이게 충돌전이고 그렇다면 A의 속력과 B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운동량 공존을 쓰겠습니다. 2km짜리가 3의 속도로 1km짜리는 제로죠. 2km짜리가 A의 속도로 1km짜리는 B의 속도로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 과정이 완탄 충돌이라는 이름을 썼다 했는데요. 완탄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보존돼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질량 2의 성질 3의 제곱, B 2분의 1의 질량 1의 제곱. 여기 힘들게 어렵게 쓸 거 없습니다. 없애볼게요. 됐습니까? 얘는 2분의 1의 질량 2의 A 제곱, 2분의 1의 질량 1의 공격 B의 제곱.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보면은 6은 2A 플러스 B가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 보면은 9는 A 제곱 플러스 2분의 1 B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3항에는 미지수가 2개 2원 그리고 2차 연립 방식을 풀어봤죠. 이거 했어? 그럼 얘는 B는 어떻게 쓴다고? 6-2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죠. 9는 A 제곱 플러스 2분의 1 B 대신 뭐라고? 6-2A 여기에 대한 제곱하는 거죠. A 제곱 플러스 6, 6이 36에 2분의 1하니까 18이고요. 24 하니까 마이너스 12A고요. 4A 제곱 하니까 2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는 제곱 맞나요? 3으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제곱하고 A 마이너스 3과 A 마이너스 1로 제시해보면 되지? 3은 처음 속도 3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는 1m/s와 B는 1러니까 4m/s로 움직이는 각각 A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풀기 너무 귀찮네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2월 2차 연립 방식을 풀어낼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쉬운 물리학 하나를 가르치겠습니다. 반발 계수라는 이름을 쓰고요. 2를 씁니다. 반발 계수 2는 마이너스 충돌 당시에 상대 속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원래 상대 속도는 나중 빼기 1000이 상대 속도가 돼야 되는데 뭐 두시 알고 있습니까? V1 마이너스 V2와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까지 쓸게요. 원래는 V2 마이너스 V1,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V1 프라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운동량 보존과 운동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각각 완전 탄성 충돌은 둘 다 일어나면서 반발 계수 2를 보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발 계수 2가 1입니다를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V1 3 빼기 V2 제로고요. V1 프라임을 A, V2 프라임을 B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3은 A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이 식과 이 식을 연결해볼까 싶습니다. 6은 A 플러스 B 더해보면
A는 3 나오면 훨씬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해했어요? 신세계는 즉 의미상 운동 에너지 보존으로서 이걸 써야 되는 게 마땅하나 굳이 2차 풀기 귀찮잖아요. 물론 3차도 4차도 풀어내야 되는 게 이건 숙명이겠습니다만 2차 편하잖아요. 저는 1차 말로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비탄성 충돌 어떻습니까? 네, 반박의 수기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반박의 수기가 저럽니다. 아까 말했죠. 완전 비탄성을 한다고 서로 붙어 움직이잖아요. V하고 V2, V하고 V2가 어떻다고 같이 붙어 움직입니다. 이해했어? 그러면 이 둘이 수고서 같으니까 제일 수밖에요. 맞는 얘기겠어요? 그러면 이놈이 완전 비탄성 만나면 2kg짜리하고 1kg짜리 함께 붙어서 V 프라임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운동량 보조를 보면 2 곱하기 3 플러스 0이 이거는 완전 비탄성으로 표현한다고. 이제 2, 1, 3kg짜리가 V 프라임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2m/s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했어?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는 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의 질량 2의 속력 3의 제곱하니까 9줄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같이 붙어 움직이면서 라고 적어요. 같이 붙어 움직이면서 이렇게 프라임을 하면 2분의 1의 질량 3의 속력 2의 제곱입니다. 산소유산의 운동 에너지 3줄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됐다. 역학 에너지가 감소했다. 알겠습니다. 되겠나? 써봅시다. 1kg짜리 A가 3m/s로 오른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B는 2kg짜리입니다. 정지 상태였네요. 충돌점입니다. 충돌 후에는 각각 A, B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런 면들은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해볼게요. 완전 탄성 충돌하게 되면 A, B는 각각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다시 한번 A의 속도를 B의 속도를 각각 제시하는 거예요. 0이 B의 속도는 0이죠? 정지 상태예요. 2kg짜리가 3의 속도로 1kg짜리 부딪히는 것과 반대로 1kg짜리가 3의 속도로 정지에 있던 2kg짜리 B에 부딪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틀려. 아니 반발기수 풀라고 시발발기수 가르쳤잖아. 완탄! 얘도 완탄이죠. 그래 완전 탄성 충분한다고 해요. 반박이 써서 같이 들어. 네. 반발력에 무게가 질량이 들어가는 게 여기서 반발기수 누가 진행이 있어요? 속도 질량이 들어가는 공부하는 거야. 아예 그거 맞겠지. 쟤는 카메라 부수 생각은 했는데 진짜 도움이면 안 돼. 이게 맞나? 엥? 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예. A는 반대 방향으로 A가 튀어나오고 B는 진짜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게 완전 탄성 충돌이 되겠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 첫 번째
운동량 보존으로 써봅시다. 인피원자가 3의 속도, B는 제로죠. A의 속도를 스몰 a, B의 속도를 스몰 b라 쓰겠습니다. 1km짜리가 A, 2km짜리가 B. 두 번째, 반발계수 E가 1로 나오면 마이너스 붙이고 충돌 전에 A, B의 속도 3 빼기 0, 충돌 후에 A 빼기 B로 됩니다. 마이너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산소에서 보면 이쪽에서 뭐가 나와? 3번 A 플러스 2B가 나오고요. 이쪽에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3은 그지? A 마이너스 B가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이 요놈과 이놈의 식을 빼버린다면 하겠습니다. 빼버리면 어떻게 나와? 3분의 마이너스. 빼면은 3B는 6 나오죠. 그래서 B가 2가 나오고요. B가 2면 A는 마이너스 2죠. 즉 A는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튀기면 되죠. 가벼운 놈이 무거운 놈에 완탄 충돌하면 배팅이 나옵니다. 맞아 알겠습니까? 만약에 완전 탄성 출구를 고도현이랑 지구랑 부딪혔다고 하면 아니 매우 큰 고체 덩어리랑 고도현이 부딪혔다고 하면 둘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와 정말 큰 기량체가 있고 그죠? 도형에 와서 붙이면 얘는 별로 움직이는 느낌 없이 도형자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 반발계수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야구 얘기를 좀 하는데 뭐 언제는 우리가 뭐 홈런 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야구의 반발력이 너무 커서 쉽게 더 빠르게 날아갔던 그런 시절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발계수 조금 줄여서 그래서 좀 덜 날아가게 생각해보면 골프공은요 똑같은 놈이 툭 튀면 꽤 높이까지 올라가요. 야구는 좀 덜 하겠고요. 이해했어요? 볼링공은 거의 잘못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반발계수 E가 1이 되면 완탄 충돌되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속력대로 튀어을 해서 원래 높이까지 올라와요. 반발계수 E가 1이 되면 완탄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이면요. 근데 바닥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공은 없죠. 그보다 좀 낮아져요. 또 충돌해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게 다 결국엔 처음에 가진 건 역학의 위치 에너지를 물론 바닥에 소리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진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반발계수 E가 1이었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원래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툭 던져서 바닥에 16%로 튕겨 바닥에 부딪히면서 16%로 튕겨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가면 이쪽에 영혼이 아닌가? 기관이면 뭔가 다른 걸 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바닥에 튕겨갖고 뭔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기관이라는 이름 쓰기는 어렵죠. 기관이 되겠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연구비가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말입니다. 쌤, 이 역학에너지가 그래 보존되고 이건 줄어들고 그래 가장 많이 줄어들죠. 혹시 늘어나는 경우 없습니까? 이렇게 완성 위로 넣었죠. 이거는요, 우리가 꽤 많이 경험해봤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많이 경험해봤던 겁니다. 매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철수가 영희를 밀었는데 얘는 뒤로 간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이 밀려나가는데 철수도 완전히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죠. 결국엔 이 경우에는 내가 뭔가 밀었다는 나의 일이 내가 해준 일이 물체의 운동량으로 변화되는 건데요. 근데 그때는 생각해보시면 M짜리하고 2M짜리 했을 때 이쪽이 튀겨나갈 때 V로 가면 얘는 2분의 1V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운동량이 정지 상태에서 제로에다가 이쪽은 마이너스 MV고 이쪽은 플러스 M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폭발량이라는 걸 쓰는데요. 운동량 보존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철수가 여기를 밀어주는 이 또는 여기에 용수철이 매달려서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를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운동에너지가 증가되고 반발의 수가 1보다 더 커 보이는 상황도 벌어지겠습니다. 맞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역할에너지가 증가가 됐는데 운동에너지가 증가됐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데서 역할에너지가 증가된 게 아니라 용철이 가지고 있던 압축된 탄성에너지가 뭐 여기에 화약이 있어 그 화약이 터지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또 로켓가 큰 하나가 혼자 쭉 올라가지 않아요. 주가 올라가다가 1단, 2단 사이에 떨어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질량 자원력이 더 빠르게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주십시오. 자, 그럼 51번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인용량과 충용량에 관한 문제인데요. 스타트 해보도록 하십시오.